안녕하세요. 이슈이다 3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 이틀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게 어제 저녁 가당치 않은 소식이 터져 나온 것 모두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날 뉴욕 맨하튼 지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됐습니다. 언론은 온통 기소됐다, 미 대통령으로 건국 이래 처음이다, 수갑 차나 등등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좌파 본거지 뉴욕의 좌파 시민들을 대배심으로 세우고 빈약한 수사증과 논리 상관없이 트럼프는 악의 축이야, 이런 사람 심판해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브렉 검사장이 대배심원 유도해서 과반 찬성 얻어 기소 결정했을 겁니다. 이번 기소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 초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지 전화 위복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로 오히려 역풍이 불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더욱 결집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난 며칠간 뉴욕타임즈 같은 좌파 매체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위한 증거와 내용이 불충분하고 연방 검찰도 아닌데 비자금 혐의로 전 대통령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결정적인 이유로 맨하탄 지검의 대통령 기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었죠. 그리고 대배심도 연기되더니 느닷없이 맨하탄 대배심이 30일 저녁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발표한 건데요. 대통령 측근 변호사들은 아마 대배심 결정이 한 달은 미뤄질 것이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민주당 강세주인 뉴욕에서 브렉 검사장이 입맛에 맞는 대배심 모아서 구성하고 과반이 찬성. 이처럼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가 검찰 권력을 무기로 민중이 지지하는 우파 정치인을 맘대로 사냥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입니다. 좌파 엘리트 법률인들에게도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던 케이스를 너무나도 당당히 기소 이유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공화당이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먼저 기소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쯤 대통령은 손님들과 평소처럼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떠들었던 그 분노의 모습은 없었다고 말하라고 클럽 멤버들이 전했는데요.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새벽 2시 20분쯤에 기소에 대한 분노 글보다 이번 사건이 법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So sad라고 글을 먼저 공유했습니다. 이후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어디지? 라는 글을 남겼고 그 후에 성명에서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뉴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거짓되고 부패되고 수치스러운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도 썼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쯤 뉴욕으로 올라가 맨하튼 지검에 출석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은 뒤 법원으로 이동,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우파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뉴욕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맨하탄 지검이 형평성 원칙 들이대면서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머그샷 포토를 찍게 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는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대통령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싸워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진행자의 트럼프가 형량을 받을 것 같냐는 질문에 타코피나는 단호하게 "0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 데니얼스 건은 캠페인과 무관하게 범죄도 아니고 다른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관계자들도 이번처럼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된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뉴욕 사법부, 재판부 좀 믿을 수가 없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맨하탄 지검의 기소 내용 중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 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복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신자 코언은 형률 조정으로
검찰과 딜하고 대통령이 이런 입막음 비용을 건넸다고 증언했는데요.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앞서 말했듯 이 혐의는 모두 기각되거나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까지도 돈을 전달한 코언의 증언은 향후 구성될 배심원단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언이라는 인물 자체가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와 비망록 등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먹고 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이 우파는 물론 좌파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소 내용이 맨하튼 지검의 소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맨하튼 지검은 트럼프 그룹이 장부에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 주법 위반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범죄에 불과한 장부 조작으로 대통령 기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범죄를 숨기거나 이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요. 재선 자금 문제는 연방선거법으로 연방법무부나 연방검찰이 다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2년 전에 흘러간 레파토리인데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하자 맨하튼 지검의 브렉이 소로스에게 100만 불 선거 자금 지원 받아서 당선된 흑인 검사장이 대통령을 저격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의 가장 저열한 밑바닥 검찰 권력을 무기화한 정치적 마녀 사냥이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크리스 키세는 형사사법 시스템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며 법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브레그 검사장의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공화당은 순식간에 뭉쳐서 정치 검찰과 민주당 좌파 세력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 의원까지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위해 모두들 성금을 내자, 함께 싸우자라는 식으로 독려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충성파는 물론 론 드산티스 등 경선 후보들, 배신자 펜스 전 부통령까지도 정치 검찰의 마녀 사냥이 도를 넘어섰다. 그들의 짓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트위터에 기소는 정의가 아닌 복수에 대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드산티스 주지사는 정치적 어젠다를 조장하기 위한 법체계에 무교하는 법의 지배를 전면에 내세운다며 이는 비미국적이라고 말했고, 이에 덧붙여 소로스의 지원을 받은 맨하튼 지방검사는 중범죄 경시와 범죄에 대한 감독 소홀을 변명하려고 법을 끊임없이 왜곡해왔다. 이제 그는 정치적 적수를 표적으로 삼으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브렉 검사장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선거자금 문제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소는 분노라며 수백만 명의 미국민들에게 그것은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겠다고 서약하고 공직에 나선 한 검사가 주도하는 정치적 기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모처럼 바른 말을 했습니다. 기소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옥중 출마할 수 있습니다. 좌파 매체들은 당장 공화당이 대통령으로 결집해 경선에는 유리하지만 결국 대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법적인 인식과 불법적인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 무기, 정치 도구로 전락시켜 일개 지방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과거 사건을 억지로 껴맞춰 기소했다. 수백 년 미국 역사, 미국 민주주의 공화당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 권력을 무기화해 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이에 분노하지 않을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2024년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대 반트럼프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민주당 좌파 세력 대 트럼프 세력이 된 겁니다. 대통령을 싫어했던 일부 중도파도 악랄한 민주당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트럼프를 선거에서 찍어도 될 이유가 생긴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이런 분석을 통해 이번 기소를 바이든 정부에 의한 정적 탄압으로 강력히 규정하고 지지자 결집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를 사용해 단합되고 강한 우리 당이 조 바이든을 이기고
부정직한 민주당 당원을 마지막 한 명까지 공직에서 쫓아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습니다.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디 있나요?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에 소셜미디어에 헌터는 어디 있냐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증명조차 못한 개인적 사생활 문제를 선거자금법 위반 운운해 기소까지 했는데 바이든 일가가 중국으로부터 100만 달러 뇌물을 받은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대통령 아들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 헌타 등등을 트럼프로 싹 다 덮어서 미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 아닐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맨하튼 검찰을 총대 메워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프리카 미개국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그 가치와 잣대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거지 장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월 마지막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